나중에 해결해 줄게. 걱정하지 말고. 장사나 잘해요. 이 과정 꼭 처리해라, 이거. 180cm의 키에 건장한 체구를 가졌지만 보기와는 달리 술은 전혀 못합니다. 한 숟갈, 반 숟갈 정도 들어가도 온몸이 빨개져요, 제가. 우리 뒷골보다 옆골이 아프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또 기분 좋아서 한 잔 먹었을 때는 다 토하고. 그러니까 빨래림이나 술 냄새만 맡고도 취할 때도 있지만 상인 대표다 보니 정기 모임부터 경조사까지 술 약속만 한 달에 수십 번. 오늘도 3개나 잡혀 있습니다. 했잖아, 센스가. 나는 술 못하면 너 알면서 그러냐. 그래, 밖이라도 하셔야죠. 난 이거 봐. 여기서 알아서 뭐 체리 주스로 벌써 대체했어. 고마워. 이거 술입니까, 그게? 됐지? 따라주는 후배의 성의만 맛보고 와인을 넘기는 정씨. 체리 주스로 분위기만 맞춥니다. 곧바로 이어진 술자리. 앉으세요. 안 먹는 거 이해해 주시고. 네. 따라주는 술은 받되 절대 먹지 않는다. 와요. 저희 집안이 대대로 할아버지니 아버지, 어머니 술을 못해요. 그래서 딸들은 내 딸만큼은 조금 체질 변화를 개선을 시켜서 그 우유에다가 조그만 거 티스푼에 조금씩 넣어서 살짝 먹여서 그러지 조금 얘들 많이 먹어요.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정말 술을 못 마시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생긴 거는 짝으로 먹게 생겼다고 그런 말을 막 많이 하죠. 근데 왜 술을 못 마시냐고. 못 마시는 것이 내숭을 떠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런 걸로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해요. 이 술을 잘 마시는 약이 있으면 정말 그 약을 진짜 그게 10만 원이건 뭐 상당히 뭐 억대건 기술이 내서라도 그 약을 사고 싶었어요. 마실 줄 아는데 일부러 안 마신다고 오해를 받을 때가 가장 억울하다고 했습니다. 사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게 아니라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하나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은 일단 1차 분해는 합니다. 알데히드까지. 근데 그 다음에 알데히드가 수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활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2단계 분해 요소가 없으면 체내에서 알데히드가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술을 잘하는 사람 12명과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 11명의 알데히드 분해 요소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. 없어요. 아예 입에 안 돼요.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, 술은? 있죠. 어떤 증상? 저녁 당시에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3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. 검사는 국가 지정 유전자 연구기관에서 진행했습니다.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은 모두 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있었지만 술을 못 먹는 사람 전원이 그 분해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인자를 1개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알코올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카피 이상의 이 라이신, 즉 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적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발적이라든지 안면 발적, 전신 발적 또는 두통, 졸리움 등등,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알코올 부작용 대부분을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유발을 시키는 거죠. 알데히드 분해 요소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큰 건가요? 네, 상당히 큽니다. 70% 내지 80% 정도는 이 유전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 부작용은 좌우가 됩니다. 지금 실험 결과도 그대로 나왔고.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은 분에게 똑같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한다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분, 즉 술을 잘 드시지 못한 분들한테 훨씬 간경화가 빨리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. 치명적일 수 있다.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술을 강요하는 우리의 음주 문화 속에서 그들은 건강은 물론 때론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습니다. 그 얘기는 술을 잘 못 먹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는
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의 어떤 수도 많고 술 마시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, 세계적으로. 그래서 이 부분은 유전적인 취약성, 술을 못 먹는 유전적인 취약성은 어떤 사회, 환경에 의해서 오히려 술을 잘 마시고 오히려 술을 남용하는 이런 쪽으로 바꿔놨다.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버릇처럼 술을 권합니다. 취재 과정에서도 술 권유는 계속됐습니다. 배는 채우시고 저 뭐야 또 술 하셔야지. 저 돈이 하시는데. 심지어 술을 전혀 못하는 제작진도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 고생이 심하다니까. 그러니까 제가 그러세요. 자신이 권하는 술이 독약이 될 수 있는 현실. 그렇다면 매년 신입생 환영회마다 음주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대학가는 어떤 모습일까? 5월 축제 기간, 대학에서도 여전히 술 강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술을 더 마시라는 여학생과 계속 술을 버리는 남학생. 뒷걸음치는 학생을 쫓아가 계속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. 이 학생들은 술 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술 못 마시는 학생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아예 반 자체를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이 잘 나오는 사람이랑 친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. 다른 친구들은 알아서 일자리를 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와요? 술을 못하면 어울리기 힘든 대학의 모습. 마치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.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. 막 자기가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 혹하게 뭐 그런 걸 치를수록 저희가 그 단체에 애착을 가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일부러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나 신입생 초면회 할 때 일부러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막 일부러 새내기들한테 술 없고 막 한번 먹어보라고 이런 식으로. 술을 강요하고 또 강권받는 악습의 반복 속에 몇 해 전 신입생에게 사발주를 먹게 돼 가해자가 된